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갈수록 힘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우리 저 알짱 PD님. 저번 주에 뭐라고 했잖아요. 힘 있게 안 했다고. 예, 하여튼 함께 해주신 분들 일단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이 역사적 팩트보다는 상황극에 목숨을 거는 술에 늘 반쯤 잠겨있는 우리 알콜 짱아치 알짱 PD님 함께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연기가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체질은 맞아요. 아, 갈수록 정말 이 불꽃 연기가 혼이 있습니다. 혼이 살아있어요. 예. 자, 그리고 안 웃긴다 하니까 진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웃음의 퇴마사 쌍시옷의 파괴자 정승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표준말 테러리스트. 예능도 파괴하시고. 네. 예능 테러리스트 다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커네요, 브레이커. 예. 그래도 또 가장 깊이가 있으시니까요. 그래도 저희 그럼요. 매칭이. 네. 자, 그리고 떡국열차의 안방마님이죠. 요즘은 불금쇼와 두집살림을 하고 있는 소희현과 문근영의 결합체 소근영 김혜연 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우리 예원 씨가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카페 생긴 거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런가요? 네. 팬카페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제가 오늘 들어가 봤는데. 근데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간 많은 청취자죠, 이제. 할 일 없는.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네. 야, 또 자기 또 역설을. 야, 진짜 너무해. 하여튼 72명이 지금까지 가입을 했습니다. 그 팬카페. 꽤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많죠. 두 자리 숫자가. 네. 72명이고. 하여튼 이번 주 지나면 아마 한 1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100명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일단 한 번 쏘시겠죠, 뭐. 우리. 네. 네? 하여튼 우리 떡국열차 근데 참 진짜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드디어 순위가 1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11위. 대단하네요. 저희 위에는 정말 몇 개 없어요. 피디님이 아직도 한참 멀었다 그러셔놓고서 뭘 지금 왜 이렇게 욕심이 장난이라.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프다, 그죠? 빨리 해야지. 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 재밌는 얘기들 들려드릴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사실 순위에 대해서는 네.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말씀을 드렸어요. 한 50위쯤 안에 일단 들어오면 그걸 목표로 하자. 너무 그렇죠. 우리가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50위 안쪽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자. 그래서 좋다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30위 들어오니까 네. 언제 20위 안으로 들어가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노력해 보겠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시라. 그게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네. 그러다 또 이제 20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는 15위 들어갈 수 있냐고. 원래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씩 올라가야지 빨리. 근데 순위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들으실수록 지금 PD님의 오류 지적이 댓글에 장난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저 안 봐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지고 하셔야 옛날에 된다는. 김어준이라는 애가 네. 너 댓글 보냐 이랬더니 안 본대요. 김어준 네. 총수. 예. 그래서 그리고 악플이 달리면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그냥 무시한대요.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어준 총수처럼 가겠다. 네. 좀 소통의 부재 아닌가요? 친구니까요. 팬들이랑 소통 부재 아니냐고요. 소통 그건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따로 시간 같은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따로 저희가 드릴 만큼 여유 있진 않아요. 그나저나 지난주 이렇게 방송의 반응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가 꽤 많았죠. 그래서 그 오류 지적해주신 그 댓글들 우리 예원 씨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가져온 건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네. 일단 제일 게시판에서 말씀이 있으셨던 게 김두한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가지 시각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분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깡패고. 네. 깡패고. 많은 사람을 죽였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미화한 것 아니냐. 전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정말 네. 습자지도 이보다 가벼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가볍습니다. 네. 왜냐면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그때 분위기가 애국자로 몰고 가는 분위기라서 저 가만히 있었어요. 누가 애국자로 몰고 갔죠? 누가 몰고 갔죠? 야, 정말 최고입니다. 역시.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냐 아니냐도 이제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방송 중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긴 네, 했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증명 못하죠. 그죠?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서류 같은 것도 확실히 남아 있는 게 없고. 서류는 있지 않을까요? 뭐 설마 없겠어요. 뭐 족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와도 또 뭐 조작됐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싫어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뭐든지 다 이제 부정하고 싶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교수님 그 도올 김영옥 교수인가요? 그분은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셨었고, 그죠? 네. 그리고 김을동 씨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맞다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김을동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을 씨로 기억하시지 마시고. 씨가 어때서요? 저 의원이면 의원이라고 직함을 불러줘야지. 그러다 뭐 욕 먹을 수 있어요. 저한테 언제 편집장이라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 편집장 해보신 적 없잖아요. 영진 씨 지금 편집장 아니잖아요, 이제. 아이, 맞아요, 아직도. 아, 맞아요? 예. 기자들이 없어서 그렇지. 편집장은 맞습니다. 네. 여튼, 우리 교수님 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김두한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양쪽으로 보험을 일단 들어놓고 시작하시는 예, 뭐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제 강점기 시대 때는 당시 어떻든 하야시라는 일본 조선 총독부가 미는 주먹에 대항하는 네. 민족 주먹이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하기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당시 조선 민중들에게 많이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까지 했겠죠. 또. 예. 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해방을 맞아가지고 네. 본인은 어떻든 이제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그 민족 세력이라고 하죠. 그 당시 이제 우파죠, 그죠? 네네. 그 우파의 어떤 역사의 소명을 자기가 자각하고 그걸 느껴가지고 이제 좌익척결의 명분 하에 또 이제 정치자께서 지적하시듯이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아름답지 못한 일이라든지 근데 본인은 이게 또 애국의 신념으로 포장해가지고 한 일도 있고 물론 뭐 그게 역사적으로 지금 많이 이제 규명이 되고 있고 또 가치 평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걸 가지고 또 한 방향으로 다 규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예전에 이제 60년대 말입니까 70년대 초반에 네. 그 지금 삼성이죠. 삼성그룹에서 밀수 사건이 있었거든요. 사카린. 예, 사카린 밀수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마디로 요즘 이제 약간 그런 팩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청와대 권력 핵심과 삼성그룹이 짜고 그렇죠. 밀수를 해가지고 그걸 거기서 생기는 그 돈을 가지고 정치 자금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두한 의원이 당시 이제 공중변소에 가가지고 똥물을 이제 한 바가지 아니고 뭐 엄청 퍼와가지고 네. 그 대정부 질의하다가 당시 정일권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똥물 투척을 했죠,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보면 또 그거는 관점에 보면 당시 어떤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재벌과 고위 관료 그리고 당시 권력 핵심에 대해서 그 누가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엄청난 이제 권력이었던 기세가 서슬프던데 그 와중에 또 아주 용기 있게 일반 국민들의 어떤 정서와 심정을 대변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서 보면 사실 또 이 양면이 엇갈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한쪽 측면만 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애국자다, 이 사람은 국민의 대변자다, 뭐 국민의 학살자다. 이건 뭐 다 한쪽의 측면만 바라보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 청취자분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특집의 뭐냐 이거죠. 조폭 특집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낭만과 뭐 민족 주먹 여러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주먹의 세계, 폭력의 세계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동물의 왕국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알짱 PD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나쁘다고 했잖아요. 저렇게 길게 얘기하면 싫어요, 사람들. 미치겠다. 그렇죠. 예. 나쁘다. 예. 그 박근혜 대통령도 짧게 표현하잖아요. 참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게 참 문제죠, 그죠? 그게 참 문제죠. 나쁜 국장들도 이번에 좀 걸렸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김두한에 관한 평가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관점으로 봐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죠?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이죠? 지금의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나쁜 사람이라거나 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김두한이라는 사람은 스스로는 굉장히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영웅 심리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지금과는 또 그때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렇게 갔던 게 아닌가. 실제 자기가 왜 깡패 짓을 하지만 네. 자기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잖아요, 옛날에. 좋은 사람인가요? 일제시대. 아니, 나쁜 사람인데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사실 그리고 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이 뭐 그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뭐 노가다 하지 않으면 그런 거나 해야지.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 하려면 이제 한국에서 하기 힘드니까 만주나 이런 데로 가잖아요. 자, 그리고 또 김두한 이야기 말고 어떤 게 또 있었죠? 그다음에 을사늑약 체결한 연도를 1905년인데 뭐 4년이라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저희는 잘 들어보시면 크게 틀리진 않아요. 네.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왜냐면 나이가 드니까 1년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죠. 44이나 45이나 뭐. 네. 그 지금 사실은 일주일 전의 일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을사늑약인데 1905년인 건 정확히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그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을 만한 충분히 그럼요. 사과하세요. 있네요. 그죠? 네. 사랑도 이상도 모두를 요구하는 것 모두를 간다는 건 외로운 거야. 오늘 뭐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905년이 맞더라고요. 1905년이 맞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권 박탈, 네네. 그리고 통감부 설치 그런 걸 주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이제 그게 을사늑약이다. 을사년에 맺어졌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 네. 또요? 그리고 이제 대머리랑 쑥대머리 그 부분은 근데 제가 사실 쑥대머리와 같은 뜻으로 제가 얘기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니 근데 대머리 관련된 건 일단 PD님이 담당을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쑥대머리 얘기가 나온 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지 않다고요. 쑥대머리 이런 건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네. 쑥대머리는 아마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제 기억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누가 얘기했든 간에 대머리 관련해서는 그래서 쑥대머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춘향가에 나오잖아요, 원래. 아, 그래요? 예. 판소리 춘향가 중에 춘향이가 옥에 갇혔을 때 이도령을 이몽룡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하는 대목에 나온답니다. 쑥대머리란 말이? 쑥대머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명하죠. 콘서트에서도 한번 쑥대머리 귀신형룡 해가지고 전 몰라요. 춘향이가 이제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혀가지고 머리가 막 산발되고 헝클어져 있고 목에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모습을 형용하면서 쑥대머리 귀신형룡. 그러니까 쑥대머리는 사실상은 머리가 이제 헝클어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모습이니까 오히려 머리숱이 많은 사람에게 해당될 수는 있죠. 대머리 측면에서 보셨을 때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머리와 쑥대머리는 무관하다. 전혀 반대로 봐야 된다. 쑥대머리는 오히려 수치 많은 경우가 그리고 많다. 제가 쑥대머리 얘기를 안 꺼낸 것 같다. 이거 확실하게. 네. 자, 그리고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로맨스에 대해서 중세 기사 문화로 시작된 거가 맞냐.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로맨스 개념 같은 게 그럼 그때 이전에 없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이런 거죠. 그 로맨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연애 지상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일이고 고귀한 일이다. 이런 식의 관념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기사 문학이고 그런 것들이 연애 감정이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고조선 시대부터 공무도화가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근데 님은 마침내 그 강을 건너시고 물에 빠져 죽으시니 나는 의지할고 또 우리 백제시대 때 정업사 있지 않습니까? 네. 달아 높이곰 돋아서 멀리금 비춰주시라. 그래서 우리 님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그런 연심이야 다 있죠. 그런 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에서 그 이전에 결혼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전부 신분, 가족이 정해주는 걸로 개인의 선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독립적으로 연애 감정이 만들어지고 사랑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로맨스 문학에서 나오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언제 나왔냐. 본격화된 게 이제 그 식민지 초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강수의 무정에서 보듯이 신학문을 공부하고 신문문을 접한 청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연애거든요, 연애. 아, 그래요? 예, 연애야말로 그 사회와 그 가족에 대해서 가장 큰 반항이고 창조적인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미 일찍 결혼을 했잖아요. 조혼을 했다가 고향에 본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일본에 가서 새로 이제 신여성을 사귀어가지고 뭐 결혼을 하고 이중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근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결국 개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 개인으로서 이제 누군가의 아들, 누구 집안의 어떤 자손으로서가 아니라 나 개인으로서 이제 내 자신을 규정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연애고 결혼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이제 로맨스라는 것들이 난 개인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혹시 그러면 예전에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이런 일도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있었나?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맨스 소설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게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게 최고야, 좋은 것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중세 기사 문학이고 우리도 이제 신문물을 접하면서 그러니까 이강수 소설이 기본적으로 연애지상주의라고 많이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최초의 근대 소설이 왜 연애지상주의냐는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자기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지 그 다음부터 자신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의미가 규정되는 거예요. 실제 조선시대도 근데 부부간의 애틋한 정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작년인가 그 무덤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무덤에 이제 남자 무덤인데 그 무덤에 편지가 이제 다량으로 발견이 됐대요. 남자 무덤에.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받았던 편지들을 다시 이제 묻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죽을 때. 그게 보면 부인을 너무 사랑해서 부인에 대해서 이제 애절한 감정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서 이제 편지를 보내줬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6.25 성리학이 굉장히 이제 엄격했지만 역시 사랑의 감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본능에 가까운 거니까. 근데 그 아내분은 그 편지를 받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이네요, 그죠? 아니죠. 이제 떠나는 사람에게 묻어주는 거죠. 이제 자기 마음을 담아주는 거지. 너무 시바이를 치는데?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도 나중에 무슨 욕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저희 부모님을 보면 가끔 이제 몇 년 전에 노래방 한번 갔는데요. 같이요? 뭐, 가족들 같이. 근데 이제 아빠가. 좀 달라가는 가정인가 봐요. 뭐, 아직은 괜찮습니다. 잘 나가는 가정? 달라간. 달라난. 아빠가 이제 무슨 노래를 부르셨는데, 노래 가사가 대충 그래요. 뭐, 나에게 1000년을 준다면, 뭐, 당신에게 뭐, 다 바치리, 뭐 이런. 1000년 바위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1000년을 하여튼 시간을 빌려준다면, 뭐 이런 노래인데. 네. 아무리 내게 1000년을 빌려준다면 그 1000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그 노래를 듣자마자 엄마가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쑥스러워서 그러신 다시 거죠. 결혼하기 싫다 이거죠. 아니 30년도 지금 지겨 죽겠는데 무슨 1000년이냐고. 여자들은 대부분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다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편지를 다시 돌려준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자기 집 얘기를 왜 남의 얘기까지 그렇게 막 편집해 주세요. 이거 살릴게요. 그리고 효과음에 대해서 또 의견이 좀 나왔는데. 효과음 좋다고. 이제 드디어 팬들이 이제 적응되기 제가 시작했어요. 댓글도 달았어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에게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떡국 열차를 다 들었대요. 다 듣고 이제 장문에 이제 그 메일을 줬는데 트로트 효과음은 참 좋더라. 신선했다. 하지만 무릎팍도사 그게 액션 이런 그런 거 너무 이제 산만해 보이더라. 그리고 진부한 느낌이 들어서 좀 바꿔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답 메일을 보냈어요. 뭐가 좋겠냐고. 없어요, 답 메일이. 뭐예요, 그게? 대안 없는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 계속 하시던 대로 고수하시겠다는. 아니요, 그 효과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대신할 만한 적절한 효과음이 있으면 좀 올려달라는 얘기죠, 청취자분들한테. 청취자분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좀 받겠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제 혼자 힘으로 좀 힘들고. 근데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익숙해져서 없으면 허전하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부분에서 이런 효과음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죠. 기대까지 하신대요. 맞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을 읽으신 거죠. 네, 좀 뻔하시니까 약간 효과음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좀 뻔하게 해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기대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패턴화 시키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빠지지 않아요. 정치자 참여를 유도한 정말 소통을 생각하는 사람. 20년을 이렇게 한 우물을 파신 분이에요, 우리 알짱 PD님이. 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죠. 딴 거 할 게 없어가지고 거친 바다로 나오기가 너무 두렵다고 날까? 오늘 이제 드디어 아니요. 근데 왜요? 외국어 얘기하면서 외국어 공부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못 해준 게 있어요. 외국어? 네. 예. 네. 어떤 겁니까? 조선시대도 지금의 영어 마을처럼 그러니까 외국어만 써야 되는 마을이, 그러니까 거주지가 있었다. 조선시대 때요? 네. 한국 사람들만 있는데요? 그렇죠. 진짜요? 있었다니까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여건이 원래 이제 외국어를 가르치는 이제 기관이었잖아요. 네. 그 안에 우어청이라고 있었대요. 우어청? 네. 우어청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외국말만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대화를. 그래요? 네.
가령 몽골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면 네. 몽골어를 하루 종일 써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쓰면 안 되고. 우어청에서. 네, 네. 그 안에서는. 완전 몰입 교육을 진짜 시키는 그렇죠. 거네.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는 곤장을 쳤대요. 곤장을. 또 곤장이야. 뭐 늘 이제 머리 곤장이지. 아니 어쩔 수 없잖아요. 때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5대를 맞았대요. 그 한국말 쓰다가. 네, 네. 그래서 영어 마을에서. 참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위반하면 네. 곤장인데 네. 두 번째 위반하면 옥에 가뒀대요. 아니 뭘 영어를 얼마나 해야 된다고? 아 진짜요? 옥에 가두는데 그 당사자를 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그 밑에 하인들을 다 가뒀대요. 뭐야? 밑에 있는 하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요? 제법을 일으키면 1명만 가두고 3범은 2명, 4범은 3명.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5번 이상 이제 어겼다. 네. 아예 이때는 형조로 올라간다. 이 형조 판서할 때 형조. 법무부 같은 데로 올라가서 아예 이 어떻게 얘를 처벌할 것인가. 그렇게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 더럽게 안 쓴다고. 이제 막 곤장도 때리고. 그래서 곤장은 계속 때렸답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거기 안에 학생은 계속 맞는 거고 네. 이제 하인들만 억울하게 이제 갇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 대학원을 다니잖아요. 그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다니는 거 굉장히 외국 간 거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하더라. 근데 거기에 그 국제관인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FLO라고 있습니다. FLO. Foreign Language Only. 오. 존. 뭐 이런 FLO 네네. 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길 넘어가면 외국어만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일반인도? 일반인도 어쨌든 그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 화장실 갔는데 다 한국말 쓰더라고요. 외국 사람 아무도 없어. 외국어 사람 네네.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쓰는 게 아니냐고. 아니, 우리 저 예원 씨도 알죠, 거기? 네네. 그러니까 지금 대학원 다니신 데가 저희 대학교랑 같은 그거여가지고 저도 거기 아는데 그런 거 없어요. 권장하는 거죠.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국제관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다 영어로 돼 있고. 바닥에 FLO 존 있어갖고 나도 여기 넘어가면 그래서 안 넘어갔죠? 아니 넘어가는데 화장실 어디냐고 물어볼 때도 그러면 이렇게 외국어 써야 되나 뭐 이랬었는데 전혀 안 쓰더라고요. 여튼 그 영어 마을이 있었다. 영어 마을이 아니고 이제 외국어 마을 있었는데 거기서 외국어를 쓰지 않으면 맞았다. 그 외국어 마을에서 뭐 예를 들면 물건도 사고 뭐 이런 거를 다 하는 데인가 거기? 아니죠. 그냥 이제 그 일상 생활 공간이죠. 거기는 관청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물건 사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배울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영어 마을에서도 왜 영어만 쓰도록 돼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괜히 뭐 말 나 그냥 해줘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곤장을 맞았다. 그러다 들키면 야 너 이리 와봐.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외국어로 했겠죠. Come here. Why? You broke, bro. 뭐라고요? 이름이 이제 걸려서 가서 곤장 5대를 맞았다. 관리가 이제 제대로 표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이거 무의식 중에 나오잖아요, 이게 대부분 다 보면. 뭐라고요? 네? 그럼 맞는 거. You broke. 이렇게 이제 했다. 네. 그래요. 신기합니다.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그때 잠시 얘기했지만 외국어 수업을 이제 듣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어 수업 시간에 있겠죠. 지금처럼 쪽지 시험 같은 걸 봤나 보더라고요. 퀴즈.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거기 딱 열면 뭘 하라고 지시 문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된대요. 그걸 암송을 해줘야 된대요. 암송 잘하면 그 회초리를 때렸나 보더라고요. 회초리를 면제해주고 이랬대요. 뭐 지금이나 뭐 큰 차이가 없네요. 뭐 그렇죠. 옛날에도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때려야 돼요. 공부는 맞아가면서 해야지.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학교 폭력 지금 사라진 지가 언제?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왕들도 외국어에 능통했다는 거 아주 세종 같으면 굉장히 중국말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대요. 뭐 중국말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그 밑에 신하들 보고 그 외국어를 너무 못한다. 중국말을 너무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세종 때 그 사역을 완전히 이제 구조를 완벽하게 이제 정비를 한대요. 세종이 잘했군요, 외국어. 세종이 못하는 게 없어요, 보면.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도 혼내키고. 네, 그래서 공부를 시켜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신하를 다 가르치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외국어에 등록한 왕들도 꽤 있었답니다. 태종도 외국어를 잘했고. 물론 그 사람은 그렇죠. 이북 쪽에 살았으니까. 태종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예전에 명나라 사신으로 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 직접이요? 네. 아,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기도 했었어요? 됐죠. 왕자 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 연경, 지금 베이징이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명나라 태조 주원장도 네. 장남보다 이제 밑에 지차라고 하죠. 지차 쪽에 이제 나중에 이제 3대 황제 영락제가 되는데 이 연왕으로 있었거든요. 연경의 왕. 그때 이제 태종과 긴밀하게 친분을 샀고 그게 나중에 결국 둘 다 결국 쿠데타로 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야,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은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그렇죠. 교역이든 정치적이든 다 상대국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원나라에 그러니까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원나라가 영향력이 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몽골어와 중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다뤄졌고 세종 때 이제 들어오면서는 일본어도 배우고 여진어도 배우고 유구어라고 있죠. 유구국 오키나와. 아, 오키나와는 옛날에 그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독립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구어. 네네네. 그다음에 위구르어. 그렇게 배웠대요. 그러니까 6개 국어를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가 꽤 그래도 국제화가 됐었었네요, 생각보다.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고려의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교역을 많이 교역을 많이 했죠. 근데 조선 중기 넘어가면서 이제 굉장히 쇄국 정책 비슷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노골대 같은 거. 그러니까 중국어는 노골대하고 박통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욕탕이 노골대인가요? 박통사. 박통사. 그러니까 박시성을 가진 역관이 지었다고 해서 박통사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박통사 같은 경우가 있지만 일본어를 가르치는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첩해 신어라고 했답니다. 해. 신어. 첩해 신어. 예. 그래서 이제 첩해란 말이 빨리빨리 이제 해독한다. 첩해가. 민첩하다 할 때.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직독직해, 속독 이런 직독직해. 네. 직독직해 일본어 이런 거네요, 그죠? 그리고 벨테브레라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때 네덜란드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기화해가지고 살았잖아요. 살다 도망간 애가 아니면 그건 하멜이고. 하멜이 도망갔고. 그러니까 하멜 전에. 벨테브레가 이제 한국에 그러니까 한 20년 살았을 때 하멜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멜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벨테브레랑 같은 나라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벨테브레를 데려와가지고 통역 좀 해봐라. 네네네. 근데 20년 동안 한국말을 쓰다 보니까 거의 잊어버려가지고 처음에는 제대로 통역을 못 해줬대요. 그 하일 씨처럼. 하일 씨도 보면 가끔 영어 까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벨테브레가 이제 포르투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일본이 교역을 했던 나라가 이제 포르투갈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로 바뀌는데 포르투갈이 이제 일본 말로 포르도가루라고 했대요. 포르도가루. 그걸 이제 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고쳤을 거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포르투갈이라는 말은 포르도가루. 이거 맞춰보자, 예원아. 뭐가니? 포르투가루? 한자로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포르도갈. 아니에요. 포르도갈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안 들어간다니까. 보로도. 보동가류 이렇게 썼대요. 보동가류. 오. 포르투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보동가류. 오, 뭔가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서바노 이렇게 얘기하듯이 보동가류. 좋네요, 그죠? 불란서도. 그렇지 그런 거죠. 근데 예전에는 프랑스는 이제 보통 법국이라고 불렀고요. 법국. 왜요? 그러니까 음차를 하면 이제 음대로 이제 독일은 덕국, 도이칠란트는 덕국, 덕국이라고 불렀고. 덕이 있고 법이 있는 나라. 좋은 걸 많이 붙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대한 나라들은 좋은 일을 많이 붙여주죠. 그렇네요. 그래서 우린 떡국 열차. 왕 여기 효과음 들어갔겠네. 떡국 열차 이거 우리 표지 사진이 떡국이잖아요. 네. 그거 표지 사진 보고 떡국 먹고 싶어하는 사람도 참 많대요. 누가요? 제 아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우리. 그러니까요. 다음에 한번 데려와세요. 네.
안 돼요. 지인 정모 한번 하죠, 저희. 왜냐면 지인들이 이렇게 주말에 만나는 거 힘들어요. 아, 그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주말에까지 나를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거고. 주중 내내 이거 꺾으시니까. 아휴, 참. 뭐 이제 다 풀어놓으셨죠, 이제? 뭐 이 정도면 전체적으로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억에 남는 건? 보동가류 네. 하나 있네요. 외국어 마을이 있었다는 거 하나. 네. 재밌었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 몇 분인데? 34분이에요. 오늘도 토익 그거의 연장선. 그러면 다음 시간 예고만 하고 끝내죠. 왜냐면 다음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 뭐 할 건데요? 다음 시간이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윤회 문건 아시죠? 정윤회 문건. 그래서 이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그런 민감한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우린 지금 얘기는 안 할 거니까요. 역사 얘기. 옛날 얘기만 할 거니까요.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나왔던 게 이제 십상시. 네. 그리고, 간신. 네, 간신, 문고리 권력, 뭐 이런 얘기도 환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대로 된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지금 책 보고 계시네요, 이제. 자, 다음 시간에 2교시 때 저희가 내시와 환관, 십상시 완전 정복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